안녕하세요. 주식마누입니다. 내일 사지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일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1.3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36% 하락했습니다. 양시장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다 매도로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가 8천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 중에 한 7천억 이상이 다 삼성전자 매도로 나오면서 전체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렇게 안 좋은 악재가 또 몇 개 겹쳐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좀 끌어내리고 전체 종목에도 좀 영향을 좀 미쳤는데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 관련해서 벌금형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상속세 관련해서 지분을 매각해서 이렇게 내겠다. 한 2조 가까이를 이렇게 지분 매각으로 상속세를 내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나오게 되면 너무 큰 금액이죠.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피크 뉴스 있었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늘 악재가 좀 여러 개 겹쳤다. 그 전반적인 시장은 지금 환율이 오늘 1200원을 잠깐 넘어갔다가 지금은 1198원 정도, 8원, 7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6원 정도까지 갔었으니까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닌데요, 지금은. 환율이 그래도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게 조금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율이 천천히 올라가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계속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조정 이렇게 행보를 한 다음에 서서히 내려가는 국면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시장으로 많이 진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점을 아직 찍지 못해서 그게 조금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1200원, 1200, 한 50원 정도가 고점이겠죠. 이상은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찍고 이렇게 서서히 내려올 때가 더 저희장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가 잡는다고 이렇게 말은 하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지만 쉽게 잡히지 않고 유가가 아직도 80불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한 선물 원유가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80불 위에서 계속 놀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실물 가격은 오르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석탄이 결정적으로 인도하고 중국 쪽에 지금 홍수 이런 걸로 석탄 광산이 지금 폐광된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석탄 가격이 또 12%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은 하락 채널에 갇혀서 계속 이렇게 따라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내일은 반등이 나올 자리인데요. 또 미국이나 유럽장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반등 나올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장은 선물 시장이 약간 소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고 있네요. 0.3% 정도. 어제도 이렇게 장 초반에 오르다가 후반에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마이너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 새벽까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은 미국 시장 좀 체크해야지 저희 나라 시장도 대응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시장이지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가해야 되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수 의견은 계속되고 있다. 종목을 보게 되면 코스닥에 지금 1000 종목이 하락했고 상승이 350 종목입니다. 거의 업종으로도 오른 종목이 거의 없죠. 여기 보면은 3일은 정치 테마주, 에코캡,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에코캡은 리비안 관련주이고
SMCNC는 뭐 CJ에서 뭐 인수 관련 뭐 논의되고 있다고 해서 좀 급등 나왔습니다. 경동제약은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좀 치료제나 이런 것도 나왔겠죠 뭐. 코스피도 570 종목 하락에 상승 310 종목. 그래도 코스피가 삼성 빼고는 뭐 그래도 코스닥보다 조금 양호했습니다. 업종적으로 화학은 오늘 조금 뭐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리비안 관련주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원화성, 센트럴모텍, 평화산업, 우신시스템은 다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삼부토건은 뭐 정치 테마주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섬유, 을복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네요. 이게 아마 대원화성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몇 업종 빼고는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자동차 부품 쪽은 좀 양호했고 자동차도 좀 괜찮았고 리비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전체 업종도 좀 양호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게 화학업종도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괜찮았던 컨텐츠주들 뭐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한 며칠 또 이렇게 뭐 엔터주들도 다 빠지고 해서 내일부터는 다시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컨텐츠주들이 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일 특징주 세 종목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세원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위아래로 등락이 있는데요. 급락장 대비는 좀 양호하게 잘 견뎌주고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리비안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또 루시드 모터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공조 시스템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에도 뭐 엮여 있고 리비안도 엮여 있고 루시드도 뭐 엮여 있고 해서 전반적인 미국에 있는 새로 나오는 전기차들은 대부분 다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리비안 관련해서 뭐 한 3% 정도 올랐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리비안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데 비해서 세원은 조금 덜 올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또 이런 전기차 테마가 또 뭐 한 번씩 또 슈팅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볼만한 종목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이렇게 뭐 매수하고 이렇게 할 종목은 아니지만 한 5,800원 정도 근처에서는 이렇게 매수 뭐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 손절은 한 5,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면은 뭐 길게 가진 않더라도 내일 뭐 당장이라도 이렇게 뭐 3에서 한 5% 정도의 수익은 뭐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두 번째 특이 종목은 A스토리입니다. 이 종목은 컨텐츠 관련주인데요. 이틀 동안 조금 많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한번 진입해 볼만 한 가격까지 내려왔다. 여기서 보면은 올라간 가격의 한 절반 정도가 빠졌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만원 근처에서는 매수 가능하고요. 아래에도는 39,000원 정도 손절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A스토리는 10월 23일 날 방영 예정인 지리산 제작사입니다. 지리산 이게 또 제2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틀 동안 급락한 거는 좀 과도했다. 특히 오늘 10% 빠졌는데요. 이제는 뭐 기술적으로도 반등 나올 타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목표 안 잡더라도 한 45,000 정도까지는 뭐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이 종목은 GS글로벌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석탄 관련주로 엮여서 석탄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하면은 급등이 나오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갔죠.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요. 급등락이 하루에도 이렇게 꼬리도 많이 달고 조금 위험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늘도 뭐 LX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이 석탄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이 종목은 뭐 최근에는 그렇게 등락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제 석탄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니까 내일쯤은 이것도 이렇게 한 번 정도 슈팅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이렇게 단타로 이렇게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뭐 정고점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한 3,200원 위에까지 목표 잡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봉 보시고 이렇게 매매 하실 수 있으신 분들만 접근하시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내일 머사지 코너 첫 번째 종목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오늘 뭐 0.15% 하락했네요. 시장 대비 잘 버텼죠. 그리고 장중에는 한 5% 이상 이렇게 뭐 급등도 나왔었습니다. 이게 SM CNC가 뭐 CJ에 아까 인수된다고 뭐 17% 급등 나오면서 같이 좀 급등이 나왔다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깨지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현재까지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 3,500원을 뚫고 이렇게 강하게 지지가 나와줘야 이렇게 좀 더 큰 슈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코프라입니다. 오늘 뭐 장중에도 괜찮았고 마지막까지도 잘 버텼죠. 그래서 2.2% 정도 상승했는데요. 여기 지금 최근에 쌓여있는 매물이 좀 많아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크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거래량이 지금 이 정도가 나와서 안 되고, 이 거래량이 좀 커져야 됩니다. 이렇게 2천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쭉 뽑아 올려줘야지 이렇게 급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상승해주면 뭐 나쁘지 않죠. 요즘 같은 장에. 세 번째 종목 세트레가입니다. 이 종목도 뭐 조용히, 거래량도 없이 조용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63,000원 정도 뚫으면은 한 번 정도 슈팅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누리호죠. 누리호 발사가 얼마 안 남아서 계속 우주항공 쪽에도 모멘텀이 계속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 백광산업입니다. 이 종목도 뭐 3% 정도 올랐네요. 여기까지는 조금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6,500원 이상까지는 서서히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여기 닿았을 때 앞에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좀 커지면서 이렇게 큰 돌파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 상승하면은 한 6,500원 근처에서는 물량 한 절반 정도 트는 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마지막 종목 GS건설입니다. 이 종목 보합으로 끝냈네요. 장중에 계속 빠져있다가 마지막에도 조금 올려서 이렇게 0으로 끝났는데요. 여전히 지금도 뭐 매수 가능한 위치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가 이렇게 빨리 급하게 뭐 움직이고 있는 건 없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렇게 건설 경기는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정책 이슈도 받고 하면서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건설주들, 건자재주들 이런 것들은 주가가 좀 많이 조정받은 주식이 있다면은 좀 분석하셔가지고 좀 포트에 좀 담아두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빨간색이 돼 사는 게 아니라 파란불 뜰 때마다 조금씩 담아두면은 나중에 효자 노릇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다이버전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밑에 있는 보조지표가 같이 이렇게 강도가 같이 커지는 것은 다이버전스가 아니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보조지표는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역방향에 있을 때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게 하이닉스 차트인데,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거래량은 줄어들고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감소한다. 이것은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는 뭐 차트상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상승한다 이러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반대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 여기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커지는 것, 이런 것은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주가가 반등 신호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매수 타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래량 차트 말고도 다른 뭐 강도를 나타내는 뭐 OBI나 뭐 RSI 또는 뭐 스토캐스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거래량, 보통 거래량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상에서 이렇게 추세를 그려보고 요 아래에서도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게 역으로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내려가죠. 이렇게 역으로 걸리는 데가 있으면 이런 데서는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내려갈 때 여기는 올라가는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도 같이 커져야지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적어지는 게 정상이고, 그러니까 상승할 때 거래량이 적어진다 이런 것은 하락을 의미하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커진다는 것은 다시 반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종목에서 볼게요. 이 차트에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음봉이 두 개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커졌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 거죠. 이게 미세하게 커졌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면 보지는 못하지만 이걸 이제 다이버전스라는 지표를 믿는다고 하면은 두 번째 음봉에서는 매수, 종가 정도에서는 매수 가능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미세하게나마 거래량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것은 다이버전스가 아니죠. 여기는 빠지면서 거래량이 커졌죠. 이렇게.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구분을 하셔야 된다. 물론 이게 뭐 이것도 뭐 다이버전스라는 기법이 뭐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따져보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일 수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커진다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렇게 밑에서 받치는 물량이 커진다는 겁니다. 밑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지면은 거래량이 커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낮은 가격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거래량이 커지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주가가 이제 더 이상은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지는 겁니다. 주가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승할 때 거래량이 커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앞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으면은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뭐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나오겠죠. 이것을 다 사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은 거래량이 커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적어진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뭐 살려고 하는 사람도 적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주가가 인기가 없다, 종목이 인기가 없다는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커져야 정상이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오히려 하락을 예고한다. 그리고 반대로 내려갈 때 거래량이 커지는 것은 다시 반등을 예고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간단한 원리로도 주식 매매가 가능하다. 뭐 코프라라는 종목을 이렇게 최근에 봤으면은 이런 데서 이렇게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먹을 수 있죠. 아직도
계속 거래량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하다. 내일도 만약에 좀 더 큰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은 뭐 한 번 더 볼 수 있다. 정고점까지.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상승 하락 다이버전스는 종목에는 뭐 잘 적용하지 않는데 지수 차트 볼 때는 조금 많이 적용하는 편입니다. 그럼 지수 차트 한번 보면서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구간 잘라서 보게 되면은 뭐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구간, 요렇게 상승하는 구간에 아래 보면은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거죠. 그리고 다시 다음에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거래량이 커집니다. 이렇게 또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는 요렇게 다시 상승 거래량이 커지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보면은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거래량이 커지지 않죠. 이렇게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뭐 반등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뭐 시장을 봐야 아는 거죠. 일단 다이버전스 신호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뭐 크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찾는다기보다는 뭐 한 번씩 시간 날 때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것도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단 내일 지수는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반등 가능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 또 오히려 역으로 또 많이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침에 한 10시 반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지켜보다가 10시 반 이후에 뭐 대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장도 미국장이지만 중국 시장 영향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WTI 원유 선물 가격이 80불 아래로 좀 떨어져서 이렇게 뭐 한 70, 한 6불까지 확 떨어졌으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은 다시 돌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매우 큽니다. 원유 선물하고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좀 급락이 나오면은 이렇게 돌아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힘을 못 쓸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도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